사랑하는 3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현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급 1동 3동 한일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백양터널 통행료 한시적 무료화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산진구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시책 전반적인 사항. 두 번째,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 및 추진사업 전반적인 사항. 세 번째,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제 중 1번 일회용컵 줄이기 관련 다회용컵 시범사업 추진 사항과 2번 선진 우수 사례 도입 및 다회용컵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방안, 3번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에 관하여와 두 번째 주제 중에 1번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구 지원 및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문화경제국 주제의 부정질문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청장님을 비롯한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 의원들은 모두 부산진구민의 행복과 부산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신 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중 2번과 3번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부정 질문은 복지교육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 번째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부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정희 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와 소관부서와 관련 추진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작년과 비교했을 때와 우리 구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지 수집인 실태조사를 작년 2023년과 올해 2024년에 걸쳐 총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일태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에 따라 필요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자체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계획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전수조사 결과 147명의 폐지 수집인이 조사되었으며 성별 현황으로는 여성이 82명, 56%, 남성이 65명으로 44%이며 연령별 현황은 60대가 16명, 70대 58명, 80대가 69명, 90대 4명입니다. 이는 7, 8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수조사 결과 141명의 폐지 수집인이 조사되었으며 성별 현황으로는 여성이 79명, 남성이 62명, 연령 현황으로는 60대 14명, 70대 55명, 80대 68명, 90대 4명으로 2023년과 마찬가지로 7, 8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성별에서는 전국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에서는 7, 80대가 주를 이루는 점이 전국과 우리 구가 동일했으며 평균 연령은 전국이 76세, 우리 구가 78세입니다.
노인 일자리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는 35명이 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폐지 수집 노인의 24.8%에 불과하며 전국 조사 비교해 볼 때 타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그런 응답이 88.8%로 높았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활동과 현금을 선호하는 이 노인들의 성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꼼꼼한 조사 감사드립니다. 부산 인구의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 조사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7일 임시회에서 저의 5분 발언 후 폐지 수집 취약계층 재조사로 147명이 실태 조사되었고 올해는 141명으로 6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폐지 수집인 조사가 작년보다 감소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폐지 수집 노인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 실시 과정과 조사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활용품 수집인 중감 현황과 조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47명의 폐지 수집 노인이 조사되었는데 올해는 14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6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자연적인 감소인 사망이나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 120명의 동일인이 2개 연도에 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인들의 성향을 볼 때 계속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폐지 수집인 조사는 우리 구에 신고된 고물상 명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조사된 고물상 명단 그리고 이번에 복지통장님을 통해 확보된 폐지 수집인을 대상으로 유선과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신뢰성이 있는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 7월 임시에서 본 의원이 폐지 수집인 취약계층 5분 자유 발언 후에 기초생활보장과에 발빠른 대응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실태조사 후에 9명의 기초수급과 이웃돕기 후원 연계 및 긴급복지 지원 38건 등 47건의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복지 혜택을 드린 것은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당시 생활보장계 전은혜 계장님 현재 현지 동장님으로 계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7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산 인구는 65세 이상의 32%가 넘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복지 대상자 여부도 조사가 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복지 대상자 선정 현황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복지 혜택의 종류가 규모는 어떤지 최저 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노인분들의 실제 생활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전수조사된 141명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은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인원이 57명으로 40%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130명으로 92%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27명으로 19%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기준을 가구 원수로 구분하여 최저 보장 수준의 기준을 매년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1인 가구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면 월 71만 3,102원 이하입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인 중 40.4%에 해당하는 57명은 기초수급을 받고 있고 이들은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84명은 최저보장 수준의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평균 소득은 66만 5천 원 정도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복지 혜택을 본인이 희망하고 기준에 맞으면 빠짐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면 잠시 보시죠. 서울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생계비 1인 기준 71만 원과 의료, 주기비 최도 100만 원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자기 요건을 해당하는 노인들의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 맞춤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폐지 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통해 한 달 수집 실적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복지 대상자로서 이들이 소득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사업이나 직업 교육 등 어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내용과 참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25년까지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복지 서비스 연계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폐지 중인 노인들의 소득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보여지며 우리 구 역시도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71만 원, 의료비 89만 원, 주거비 106만 원, 교육비 111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소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소득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해야 하는데 소득 지원은 먼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생계비 등을 제공할 것이며 그 이외에 복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교육 관련 경비 지원과 생필품 지원,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각종 후원금품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무료 급식, 식사 영양 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으로는 일자리 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원 양성 교육, 건설 현장 신호수 교육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선발은 보건복지부에서 유형별 점수표가 표준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가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 폐지 수집인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서울시가 수집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폐지를 공정 판매를 판매하는 장소로 갖다 주면 평균 수입의 2배가량 최고 38만 원, 평균적으로 30만 원, 폐지 판매 대금을 금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141명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재활용품 수집인 57명으로 절반 가까이나 취약계층입니다.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복지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집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각지대의 노인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들의 주거 형태로 보면 자가가 74명으로 52.5%, 전세가 12명으로 8.5%, 월세가 37명으로 26.3%, 무료 임대가 13명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영구 임대가 3명으로 2.1% 등으로 나왔습니다. 자가 비율의 경우 50% 이상이기는 하나 주택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생활하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을 받는 재활용품 수집인 57명은 모두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의 106만 9,654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이외에도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가 주거를 상향해서 이전할 경우에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LH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긴급 주거 지원, 영구 임대 아파트, 주거 위기 가구 긴급 주거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입주 가능한 주거 지원 사업인 케어 안심주택으로 소읍동과 범천동 등 총 61호의 케어 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안정 시책들을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주거 상향과 접목시켜 개인 면담을 통해서 주거복지 서비스가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까지 복지 대상자로서 재활용품 수집 및 장애인 대상 예산 집행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고령 수집인들의 상황과 어떻게 맞춤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향후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나 적극 행정 선진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구에서도 타 지자체의 복지 우수 정책을 사례들을 몇 가지를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서울시의 폐지수집 노인 일자리 사업단과 부산 사상구의 모아 재활용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의 판매 수익과 보조금을 합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지 수입 노인들의 특성이 자유로운 활동과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타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비율이 매우 높아서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하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이외에 다른 복지 우수 정책 사례나 적극 행정 선진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신 추진 방향 잘 들었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내려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안전장구 외에 23년도 지원 실적에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이웃돕기 성금품이나 긴급의료비, 집수리 등도 지원을 했던데 복지사과에서는 올해부터 복지업무 전담 후 올해 우리 구에서 24년 지원 실적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구 2024년도 지원 실적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올해의 전수조사는 6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기에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개인 면담을 면밀히 실시하였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득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13명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하다고 필요하여 사례 관리 중에 있으며 보일러 수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80명에게는 이웃돕기 상품과 성금을 지원하여 연계를 하였습니다. 폐지 중인 노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권을 비롯해서 긴급복지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복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빈곤의 대표적인 사례로 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가 폐지 줍는 노인입니다. 올해 6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도 실시하였지만 이 명단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면담으로 세심하게 이분들을 살펴서 복지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부산시에서 그 지원하는 안전장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안전장구가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이제 부산시의 자원순환가를 통해서 예, 우리 그렇죠. 구 자원순환가로 예. 그게 되는데 그 보호구 모자 예. 쓰는 거 보호구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야광 조끼하고 야광 예, 예. 모자, 예, 예, 그다음에 방진 마스크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추가적으로 우리 부산 진구에서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국에서는 별도로 이제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없죠. 계획은 없는데 자원순환가하고 협의해서 예. 필요하다면 어떤 그 선호하시는 그런 용품이 있다면 면담을 통해서 혹시 한번, 혹시 알겠습니다. 사지자체에 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예, 혹시나 예, 뭐 장갑이나 예, 아니면 신발이라도 예. 한 컬레 사줄 수 있는 거. 예, 예, 우리가 흔히 골목길에서 많이 예, 보셨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 보면은 오르막길에 내리막길 그 손수레에다가 폐지를 싣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폐지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 신발 정도 한 그릇 사주는 거는 크게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우 구청장님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영우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항시 36만 우리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백양터널 무료화에 대한 지난 몇 달간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백양터널 통행원화가 2031년까지 한시적이지만 무료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반응으로 현안에 대하여 부산시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저로서도 끊임없이 우리 구의 목소리를 높이신 집행부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백양터널 무료화를 위해서 참 많은 관심 또 애를 써주신 우리 한일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백양터널은 25년간 민자 사업으로서 또 통행료를 내는 그런 터널로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음, 먼지 등 많은 또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건설할 때 부산시에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재정 사업을 하지 못하고 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는 또 수영 터널이 있어서 거기 또한 이용하는 분들이 또 요금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무료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유료화하기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또 주민 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이 극히 반대를 하게 되고 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도 무료화 결정, 무료화 결의안 채택 등 많은 우리 국민들이 노력한 덕분에 무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결정으로 심시 공약을 이행하게 되셨는데 일단 부산시는 민간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 2031년까지 신백양터널 개통 시까지 백양터널 무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1년 이후에 통행료 정책에 대비한 우리 구의 대응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장기적인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신백양터널 공사 시 소음과 먼지, 교통 혼잡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입장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백양터널의 만성적인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신백양터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재정 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4차선 도로가 7차선으로 정설이 되고, 지금 올해 지금 시에서 중앙민간투자 사업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또 실시 설계 인가 등을 거쳐서 당초 계획은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31년도에 지금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이 또 사업 또한 그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할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통행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공사 기간이 한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만 그렇게 되면 또한 우리 주민들은 소음, 먼지, 또 교통 혼잡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착공 전에 부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중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설명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양터널 통행료는 2031년까지 한시적 무료가 되었으며, 신백양터널이 개통이 되면 결국 통행료는 다시 우리 부산 진구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신백양터널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신백양터널의 예상 통행량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충분히 정부의 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현재 부산시가 예측한 신백양터널 통행량이 혼잡도로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합한다면 왜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산성터널 문전 지하차도 만덕 3터널 등이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백양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성악터널, 제2대티터널, 항영 3터널 등의 사업 추진 시 혼잡도로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도 부산시에 적극 요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시재원과 통행료를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이 건설비 최대 50% 국비를 지원받아 시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 징수 기간이나 통행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백양터널 혼잡도로 지정을 안 한 것은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닙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 민자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부산진구의 향후 대응 방안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부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한일태 우리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크게 질문 조지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신백양터널 관련해서 왜 혼잡도로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나? 두 번째, 왜 이것을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나? 또 시재정 사업으로 왜 이걸 하지 않았나라는 내용인 말씀이셨는데, 저도 사실 그 시의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했고 또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물론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많은 SOC 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재정 사업을 하고 일부는 민자 사업을 하고 일부는 민자 사업인데 또 그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어쨌든 이는 좀 전에 우리 한일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신배양 터널 관련된 그 사항들은 지금 그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아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만큼 우리 국민들도 다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제가 취합을 해서 시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답을 묻고 또 그 답을 또 우리 한일태 부회장, 한일태 의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네. 우리 구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결과물을 우리 구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구청장님 그 취임시 공약사항에도 수정산 터널 통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배양터널 통이와 무료화 결정으로 이제는 수정산 터널의 통행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 주민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정산 터널은 2027년까지 24월까지 통이화가 징수되고 부산시로 이양될 예정인데 수정산 터널 통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배양 터널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나니까 바로 이제 수정 터널에 대한 이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배양 터널은 내년 1월 9일자로 이제 관리권이 1월 10일자로 관리권이 이제 부산시로 넘어오고 또 수정 터널 같은 경우는 2027년 4월 18일까지지 그 이후로 이제 부산시로 넘어오는데 참 그동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특정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무료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정터널 무료화에서도 우리 부산진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 국민이 지금처럼 이렇게 똘똘 한 뜻을 뭉치고 한 뜻을 같이 한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배양터널 때도 우리 인근에 있는 사상구하고 같이 협업을 같이 했는데 이번 수정터널은 또 동구하고 잘 협업을 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배양터널 통행료 한시적 무료화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 정책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요 정책이 결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이행하실지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용의 주체가 우리 구민이고 우리 부산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배양터널 시에서 유료화도 우리 국민의 뜻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계속 유료화라고 고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국민들 뜻을 제대로 읽고 무료화 결정을 했던 만큼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도 여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 수렴, 의견 청취 등을 잘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질문을 통해 내용들이 우리들의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도 구청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에 관심을 꾸준한 소통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산진구는 국민 중심의 행정구현과 부산진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 일반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으로 이끌어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과 부산진구의 의원 모두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부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